때문에 했습니까? 채취한 거 올려주세요. 개인의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물건하고 슬슬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물건하고 연습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 뒤에 나가고 있어요. 나가면 정수기. 음, 인지도 수치 올려주세요. 근데 저 회계를 충전하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이거 충전기가 누구 거야? 그때 그거 제 거예요. 네 거야? 음. 충전기는 네 거고, 이거 그 단점이니까. 유인이는 안 했어? 저는 무한도 활용까지 가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그 무한도 활용까지 어, 못 가고, 어. 그 미분 계수, 보기? 숙제는 막 따라오면서 해야지. 네. 숙제를 따라가면서 못했던 걸 해야지. 못했던 걸 하면서 숙제를 못하면 계속해서 밀리잖아. 똑같잖아. 자, 숙제에서 민재는 질문 있어? 아니요? 수진 저 없어?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 공간. 음,
6페이지가 뭐야? 페이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띄워서 더 해야 돼. 백신 110년? 자, 극대로서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증가, 감소 배웠죠. 그 다음에 뭘 배웠어? 극대, 극소를 배웠습니다. 그렇지. 우리 이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뭐를 그릴 거야?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 고교 과정은 3차, 4차까지가 고교 과정이에요. 5차 이상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 이제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4차까지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이번 단원의 핵심은 뭐다?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야. 알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은 적어도 50개는 그려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차 함수가 식만 보면 그래프가 떠오르듯이 3차, 4차 함수 그래프도 식만 보면 그래프가 떠오를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야. 자, 우리 증가감소는 뭘 가지고 판단하죠? f'x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f'x가 양수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구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들은 전부 다 증가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죠. 자, f'x가 양수인 구간은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f'x가 음수다. 이게 음수다. 그러면 이거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본 거죠. 괜찮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원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렇죠?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역에서 증가 상태를 물어보면 증가 상태는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함수로 우리는 y는 x 3승의 그래프를 설명했습니다. 생각나죠? 그렇죠? F3승의 그래프. 자, F3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증가해. 증가하는데 이 구간 안에는 F'X가 뭐일 때도 존재한다? 0일 때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0을 포함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했죠? 설명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감소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3승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계속해서 감소하는 구간 안에 0일 때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0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감소다 그러면 감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 설명 이해되지? 그렇죠? 그래서 증가 감소는 전부 다 뭘로? f'x로 판단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뭐를 했냐면 극대극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극대극소는 지역에서 짱이라는 얘기지, 로컬 에리어야. 지역에서, 그 부분에서 제일 큰 값, 그 부분에서 제일 작은 값을 우리는 극대극소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자, 극대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함수, 4차함수를 다루니까 극대값일 때는 언제나 f'x가 0이 되는 값이야. 그렇죠. 극대값은 f'x가 0이 되는 값. 이게 3차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극소값도 f'x가 0이 되는 값이야. 그런데 극대값 주변을 보면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f'x가 음수로 바뀌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양수에서 0을 거쳐 음수로 바뀌는 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극대 극소가 얼마니? 그럼 f'x가 0이 되는 값이요. 그럼 틀려.
그렇죠? 부호가 바뀌는 점이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는 부호가 바뀌는 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양수에서 영을 거쳐서 음수로 바뀔 때를 극대라고 하고, 자,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f'x가 0이 되죠. 그리고 f'x가 양수로 바뀌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죠. 음수에서 0을 거쳐 양수로 바뀌는 점을 우리는 극소라고 하자. 이 말이지. 그렇죠? 이거는 극대라고 하자.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증가감소, 극대, 극소는 전부 다 뭘 가지고 따지는 거다? f'x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f'x를 가지고 부호를 조사해서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0이 되는 점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 설명 이해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극대극소 값에서는 0이 되는 값이죠. 3차를 미분하면 2차지. 그렇죠? 그래서 3차를 미분하면 2차니까 여기 있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길 거란 얘기야.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언제나 최고창이 양수야. 항상 최고창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극한 배웠죠? 최고창이 장땡이잖아? 그치? 차수가 낮은 거 무시해도 되잖아? 무한대로 가면 최고창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최고창이 양수다. 이런 뜻이야. 괜찮죠? 그럼 이제 이차 함수도 양수겠지? 미분하면. 그렇죠? 여기가 0이 되는 값이야. 0이 되는 값에서 뭘 갖는다? 극대 극소값을 갖고 이거는 f'x가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잖아.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점이 어떤 값이다? 요 점이 극대값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점이 극소값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는 극대다, 이거는 극소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제 f'x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는 y는 f'x의 그래프고 이거는 y는 fx의 그래프야. 됐지? 항상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자르고 이거 증가구나 그럼 플러스구나 이거 감소구나 마이너스구나 이거 증가구나 플러스구나 거꾸로 f'x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플러스구나 그럼 증가하는구나 극대를 거쳐서 마이너스구나 감소하는구나 됐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구나 증가하는구나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얼마만큼 내려옵니까? 이런 얘기지? 이게 감소구나. 이게 감소야. 그치? 얼마만큼 내려옵니까? 요 넓이만큼 내려오는 거야. 나중에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 적분의 넓이가 나와. 그럼 이 넓이만큼 y값이 내려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넓이만큼 y값이 내려오는구나. 그럼 나중에 적분을 배우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구나. 물론 함수값을 찍으면 어딘지는 알겠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배웠고 자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래프를 그릴 때 중간 단계로 넘어갈 때 증간표라는 걸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가 식이 주어져. 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증간표를 만들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증간표를 만드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엔 안 써먹더라도. 그래서 증간표를 만들 때는 언제나 세 단계로 만들어라. 여기는 x, 여기는 f'x, 여기는 fx 이렇게 괜찮지? f'x가 0이 되니까 극대극소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이런 얘기지. 이게 f'x가 0이 되는 값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극대값이 F 알파겠죠. 그럼 여기는 F 알파고 여기는 극소값이 F 베타겠죠. F 베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점 이렇게 써주시고 0보다 왼쪽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가지고 주는 게 좋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함수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는 감소함수다.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거야. 증가함수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증가표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한 바닥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야. 내용은 이해되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그래프 그리고 연구를 할 거야. 자, 대독수의 판정. 여기 했으니 115쪽? 요 위에는 설명했죠? 이제 여기부터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부터 합시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니까 미지수가 몇 개니가 중요하지.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A, B, C. 식이 세 개 필요하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 사실에서 두 개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극대값이 20이니까 F-1은 20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극대값이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F'-1은 0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준 거지. 자, 저 사실에서 식두기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극대극소 증가함수는 F'이죠. F'3이 0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식색이 나왔으니까 A, B, C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극소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F3을 물어본 거지. 그렇지? F3을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근데 미분한 값이 F'1도 0이고 F'3도 0이니까 A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A, B를 구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다? 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차인데 두 분을 가르쳐 준 거지? 그렇죠? 그럼 근과계술 관계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않니? 이차함수에서, 그렇죠? 그래서 근과계술 관계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다. 자, 이거의 두 분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2A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되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A분의 C다. 그러면 3분의 B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괜찮지? 그래서 이제 A, B를 빨리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A는 이거 2니까 마이너스 6이죠? A는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9죠? 괜찮니?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A, B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하나 구하면 되니까 이거 쓰면 나머지 하나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fx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x 세제곱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9 x 플러스 c죠. f 마이너스 1이 20이야.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는 20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c값 나오지. 그럼 c는 5 넘어가면 15죠? 됐죠?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fx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15죠. f 3을 구하라는 얘기지. 극소값. 그렇죠? 3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플러스 15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원리 문제니까 괜찮죠? 식의 개수는 개수만 알면 되지. 자, 이정계수의 결정을 했습니다. 내려가서 자, 36-1 10부터 미지수부터 보고 10부터 만드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구나. 10 두 개가 필요하죠.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이 12다. F 마이너스 2는 16이다.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10 두 개 만들면 되지. 그래서 A, B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극소값 구해보세요.
됐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어? 어. A는 얼마? 3, A는 3, B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12, 알파는? 네. 알파는 1, 베타는? 마이너스 11. 이제 나옵니까? 네. 수신? 같아요? 똑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36-2번. 미지수가 4개네. 그렇지? 미지수가 4개야. 식이 4개 필요하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8이다. F-1은 18이다. 또 극대값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는 0이다. X는 0,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다. 그러면 F 프라임 0은 4다. 그리고 0,2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F0은 2다. 그래서 14개 만들면 되지?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수시 다 풀었어? 음, 자, 2번. F1은 얼마? 27, 27. 맞습니다. 27. 민지 괜찮아? 27. 보윤이? 넘어갑니다. 자,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F 프라임 A가 0이 되는 값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대극소야. 부호가 안 바뀌면 3차, 4차 함수 극대극소가 아닙니다. 알겠죠?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면 극대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야. 마이너스는 감소잖아.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도함수 그래프와 함수의 극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가 주어지고 증가 구간, 감소 구간, 극대, 극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완전 너무 쉽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y는 fx가 극대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항상 여러분은 뭘 찾아보는 거야?
뭘 쳐다보는 거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인지를 먼저 쳐다보는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는 F'X야. 그렇죠? F'X가 주어지고 fx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극대극소값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0이 되는 값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0이 되는 값은 어디야? C하고 A하고 C하고 2죠. 그렇죠? F'X가 3차니까 fx의 그래프는 4차야. 괜찮지? 그러면 부호를 먼저 따져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거는 극소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거는 극소입니다. 극소값이 두 개, 극대값이 하나야. 이해가지? 자, 요거 밑에다가, 여러분은 요거 밑에다가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거 습관을 이렇게 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f'x와 fx의 그래프는 같이 가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니까 감소겠죠?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또 내려가죠? 또 올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지? 근데 이제 가만히 봐봐. 얼만큼 내려가고 얼만큼 올라갑니까? 하잖아? 그치? 그러면 요 넓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요 넓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적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보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는 많이 올라가고 조금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요 넓이만큼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더 비슷한 그래프야. 이해가죠? 아, 요 넓이만큼 올라가는구나. 요 넓이만큼 내려가는구나.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다. 어. 자, 극대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하라. 그럼 c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야. 이걸 배우는 목적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3차, 4차를 그려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다 끝나는 거야. 2번 단원. 자, 내려가서 37-1번 해보겠습니다. 극값을 갖는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요거 밑에다가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주세요. fx의 그래프. f'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비슷하게 그리면 돼. 개형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우리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지. 그럼 부호가 바뀌는 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극소가 다른 거로 쓰자. 이게 극소가.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값이죠. 그러니까 극소값이 두 개, 극대값이 하나입니다.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아니야, 극값이. 여기까지 가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야죠. 감소하다가 여기도 있네. 네. 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조금만 올라가고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죠. 조금 더 많이 올라가죠. 괜찮지? 그리고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가죠. 조금 내려가고 더 많이 내려가죠. 조금 더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꾸 그려보세요. f'x를 가지고 fx 그래프 그리고 fx 가지고 f'x가 그리고 그거 그래프 다 할 줄 알아. 80%는 아는 거야. 이번 단은 80%는 끝난 거야. 이게 y는
fx의 그래프. 자, 극값을 갖는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이 정도는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이걸 그리지 않아. 굳이도 저 사탕 먹고 싶으면 달라면서. 아, 좀, 알았어. 괜찮지? 이해되지?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자, 37-2번. F'X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미지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극소값이 5일 때 극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F'X의 그래프니까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는 극소값, 여기는 극대값이죠. 그러면 극소값이 5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F0이 5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F'M은 0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여기가 극대값이다 그랬으니까 F'E는 0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세 개를 가르쳐 줘. 그럼 미지수가 세 개니까 식세 개 나오죠? 그래서 그럼 A, B, C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극대값 F2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지. 그렇죠? F2를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도윤이 얼마? 얼마? 9. 수지 맞아? 9. 민지 하고 있어? 알아요. 알아? 이거지. 이거만 만들면 되지? 근데 응. 저거를 마이너스 3x 제곱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x 제곱. 아, 그래서 거기서 돈 다 틀려. 자, 암세 그래프. 미적분 원을 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다 알아. 그래서 너무 쉬워, 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이제 미적분 2를 공부하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가 제일 어려워요. 왜 제일 어렵냐면 함수가 몇 개냐면 5개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함수를 뺀 나머지를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5개잖아. 그렇지? 근데 그 5개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라 지수함수하고 유리함수가 곱해진 꼴을 그려라. 더해진 꼴을 그려라. 빼진 꼴을 그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5개를 합성을 했어. 사칙연산을. 가지수가 얼마나 많니? 그치?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야. 사칙연산이 벌써 4개잖아. 2개씩 선택해도 50품에 10개잖아? 10가지지? 거기에 사칙연산하면 40가지잖아. 경우의 수로. 40가지 그래프를 외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이적분 2는. 근데 다항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자, 우리 상수함수는 아니까 상수함수는 빼고 그럼 1차함수다. 그럼 1차함수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겠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을 거야. a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a가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겠지. 그렇지? 그래프의 개형이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 참수죠. 이 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죠? 다른 거 없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최고차항이 양수고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 최고차항이 음수야. 우리 극한을 배웠으니까 극한은 언제나 최고차항의 5를 따라가지. 그렇죠? 최고차항이 장땡이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함수는 뭐 3차함수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3차함수니까 x절편이 최대 3개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a가 양수면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돼. x절편이 3개이면서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되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3차함수 그래프야. 최고창이 양수면 이렇게, 최고창이 음수면 이렇게. 자, 4차함수야. y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죠. 자, 4차함수는 x절편이 4개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맞죠? 4개까지 나올 거야. x절편이 4개이면서 a가 양수면, 최고차항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야.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건 w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a가 양수일 거다. 자, 오른쪽 끝이 내려갈 수 있겠죠. 내려가는 거는 m자형이야. 그래서 이거는 a가 음수일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하면,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다 이렇게 생기면, 이차함수는, 자, x절편이 근이니까 근이 2개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렇죠? 근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이 하나일 수도 있다. 완전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겠죠? 근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럼 x축과 만나지 않겠지.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지? 이 차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아니겠니? 그렇죠? 근이 2개거나 한 개거나 없거나. 그렇죠? 이렇게 생길 거야. 3차함수는 근이 2개라면 하나가 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되겠지? 어느 어느 쪽이든 한쪽에서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내려가거나 또는 이렇게 내려가거나 또는 여기서 접하거나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죠? 자, 이거는 중근이 하나일 때고 완전 세제곱도 있겠지? 3차니까, 그쵸? 완전 세제곱 있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중근일 때는, 예를 들어서, x-알파의 제곱이야. 이렇게 완전 제곱일 때는, x가 어떤 값을 갖든, 여기 있는 값은 부호가 안 바뀌어. x가 어떤 값을 갖든,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음수도 양수로 바뀌잖아. 그치? x가 어떤 값을 갖든, 여기 있는 이 완전 제곱은 부호가 안 바뀐다고.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거야. 중근일 때는 여기서 만나면 뚫지를 못해. 부호가 안 바뀌어. X축을 뚫지를 못해. 이렇게 튕겨져 나가. 여기도 부호가 안 바뀌어. 3차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완전 제곱일 때는 부호가 안 바뀌어.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는 거야. X축을 뚫지를 못해. 이게 X가 어떤 값이든 부호가 안 바뀔 거 아니야.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실수의 공리잖아. 이해가지? 그런데 세제곱이면 부호가 바뀌지. 그렇지? 홀수 차면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1차도 X축을 뚫는 거지. 이것도 뚫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야. 3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야. 완전 세제곱은 극대극소가 없으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뚫는 거. 저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는, 3차함수 그래프는 여기서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개형이, 아, 이렇게 생겼겠다. 이럴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차함수의 그래프. 4차함수의 그래프는 중근이 하나일 수 있겠죠? 그렇죠? 중근이 하나고 나머지 두 개가 근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극대극소 중에 하나만 접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근일 때는 하나가 접하게 그리면 됩니다. 얘가지. 하나만 접하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4차함수는 3중근일 때가 있어요. 3중근. 3중근이면 X축을 뚫겠지. X축을 뚫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가 3중근인 거야. 3중근인데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또는, 또는 완전 내제곱. 완전 내제곱은 짝수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이거거나, 물론 여기에서 하나 더 오른쪽으로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완전 세제곱이 있어요.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거거나.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자, 내려갈 때도 조금 그려주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완전 예제곱 이렇게 생깁니다. 사차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거. 이거거나, 이거거나. 근데 완전 모세혈이랑 왜 수축과 이건 되게 완전 내제곱이면 이차함수처럼 생겼어요. 완전 내제곱. 그냥 수축이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나? 어떻게? 왜두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극대복수가 하나인 거지. 극대복수는 하나는 무조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y는 x 마이너스 1의 예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냥 하나. 네? 그게 뭐예요? 여기가 뭐 만약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기면 x축으로 이만큼 내려가니까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차는 꼭 요거만 4차가 아니잖아. 요게 4차면 이렇게 접할 때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으면 x축으로 이만큼 내려가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생기지. 똑같은 두개가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그렇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프로. 여기 그리고 그는 이제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 완전 네제곱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 네제곱일 때 1일 때가 0이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게 만약에 y축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갔어. 이게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가면 x축을 이만큼 올리면 되잖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지금 그린 거는 일단 다 그냥 모양만, 모양이죠? 모양만. x절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완전 네제곱이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이것도 그래프의 모양만. 꼭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x축과 안 만나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x축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근이 틀리는데 모양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차원에서 그 중국이 있을 때는 어디? 여기? 그거 전그 어. 안 그린 거 있잖아요. 어. 중국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거나 여기서 접하거나 여기서 접하거나 어디서든 접하겠지. 중본인데서. 아, W 모양인 거죠. 그렇지. 모양은 이렇게 요 모양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중본이다 그럼 요렇게 X축이 지나요. 여기가 중본이다 그럼 여기 X축이 지나요. 여기가 중본이다 그럼 여기 X축이 지나요. X축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가장 많이 나올 때가 4개란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선생님이 그려준 거야. X축으로. X축이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2개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개지. 하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X절편이 가장 많을 때가 4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4차니까. 도윤아 이해되지?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이건 이제 개형이니까 이렇게 개형을 그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는 건 3차, 4차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 아니겠니?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몇 개일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점, 이 2점만 있으면 알지 않니? 최고차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2점만 알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물론 이 폭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이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아, 그리고 2점은 여기다. 극대극소값만 알면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최고창이 음수야. 최고창이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지 알잖아. 그럼 여러분은 이 2점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이 2점만 알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찍어서, 2점 찍어서. 그럼 이게 어떤 값이야? 극대극소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극대극소값만 알면, 최고창의 부호를 알면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죠? 이해 가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요거 3개가 중요한 거지. 그치? 이것만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최고창이 양수면 W자형이니까 W자형으로 그래프 그려주는 거지. 이해가죠?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3점. F'X가 0이 되는가? 극대극소값 3점만 알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괜찮지? 자, 이거는 완전 세제곱 있으면 2점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거는 이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 이거 완전 세제곱이겠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에 우리는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형 다 그린 거 이해 가죠? 자, 이런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겠네? 굳이 증간표를 만들지 않고도. 그렇겠죠?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게 좋아. fx와 F'X의 그래프를 같이 볼 줄 알면 이 단어는 다 아는 거야. 그 2가지를 같이 그려놓고 항상 분석을 할 줄 알면 이 단어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간표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해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프. 자, 뭐부터 해야 돼? F 프라임 X 그래프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F 프라임 X. 자,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4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그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오셨죠? 그럼 4x에다가 그 다음에 xx 그 다음 2라고 2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3차함수의 그래프가 얼마니? 0하고 2라고 2죠? 그렇죠? 만나는 x절편이 0하고 2라고 2야. 0하고 2라고 2입니다.
그리고 최고차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돼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게. 그렇지? 이게 3차함수 그래프야. y는 f 프라임 x 그래프. 됐죠? 자, 우리는 극대극소 값은 찍어주는 게 좋아. 그럼 f0은 얼마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1은 얼마야? f1은 1 집어넣으면 0이죠? 괜찮죠? 그 다음에 F2는 얼마야? F2는 2 집어넣으면 16. 그 다음에, 얼마야? 48에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2는 마이너스 1이네? 그렇죠? F2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점을 찍으면 여러분은 뭘 그릴 수 있다?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쭉 밑으로 쭉 내려와서 F1이 0이니까 1일 때 0인 점을 만납니다. 이 점을 지나죠. F1은 0. F0은 마이너스 1. F0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Y축이지. 이게 X축이죠.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1은 0.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1. F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네. 자, 다시 간격이 조금 있으면 하나 더 내립시다.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지금 0점 이렇게 되네. 최고차는 양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증간표를 귀찮으니까 안 하겠지. 그치? 귀찮으니까 안 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fx를 가지고, f 프라임 x를 가지고 밑에다가 그려주면 분석하기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감소구나, 플러스니까 증가구나, 마이너스니까 감소구나, 플러스니까 증가구나. 그리고 여기 넓이가 같으니까 밑에 증가 감소 폭도 같겠네. 그렇지? 그래서 대칭으로 그려지겠네. 이해되지? 그리고 언제나 이것도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 x절편의 간격이 똑같잖아. 그렇지? x절편에 여기 있는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 있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여기 있는 넓이도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정해져 있으니 간격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간격도 똑같아요. 넓이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라. 2번 4차야.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 x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맞죠? 이체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괜찮지? 자, 이거 인수 정리 쓰면 x가 1이면 0이죠? 그렇죠? x가 1이면 0이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네? 괜찮지? 곱해서 이거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곱해서 이거 되는 거 찾으면 여기 x 제곱이겠죠? 상수항은 플러스이니까 여기 마이너스이겠지? 이체가 없죠? 이체가 없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1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자 이거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에 해당이고 xx 그 다음 2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조금 더 내려서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두 개네?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잘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 y는 f 프라임 x가 3차인데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0이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1이야. 여기야. 여기가 y축이죠.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1에서 완전 제곱이니까 접하지. 여기서 1에서 접하는 거야.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극대극소값은 찍어줘야 되니까 F1 값을 구하세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니?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얼마야? 마이너스 10. 그죠? 마이너스 13이네? 맞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6에 24, 그 다음 플러스 16,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34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24, 마이너스 16, 24, 플러스 16,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거 14죠? 이렇게 나오지? 이럴 때 마이너스 13이죠. 이럴 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이면 이 정도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일 때 14, 14니까 더 높겠네. 이 정도라고 할까요? 괜찮죠? 그래프는 최고차가 음수니까 N자형 그래프지. 그죠? N자형 그래프다. 잠깐만. 잠깐 이상하지. 이거 3차함수로 그려놓고 지금 여기가 함수값은 4차함수에다 놨네. 잘못했어. 여기다 놔야지. 3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렇죠? 3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F1은 0이지. F-2는 이 B가 0 되겠지? 맞아. 맞는 거지. 딴 거였네. F1은 아까 얼마였죠? F1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는 14, 이렇게 됐었지? 자, 3차함수의 그래프, 이거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3차함수를 먼저 그렸더니, 자, 1에서 접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거야. y는 f 프라임 x입니다. 이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렇죠?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에서 끊기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자꾸 이거를 통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1일 때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일 때는 14. 이렇게 값시다.
이렇게. 자, 증가, 쭉 증가하다가, 감소, 쭉 감소하다가, 어디에서 또 감소하다.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되지? 그래프. 그래서 항상 F'X와 fx의 그래프를 습관적으로 같이 그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비교할 때,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두 가지만 알면 다 아는 거잖아.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래서 꼭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그려줘. 괜찮죠? 그럴 수 있겠죠? 자, 내려가서 38-1번 들어보세요. 잘 몰라서. 민지 그렸어. 자, 민지야. F'X 한번 불러.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6X. 뭘로 묶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럼 0하고 2겠네. 그쵸? 위로 올라가서 이게 0이고 이게 2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겠네.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죠. 두 점 찍어줘야 되니까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F2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럼 2죠? 이해되죠? 그럼 밑에다가 두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편하지. 그죠? 그럼 이제 0일 때 마이너스 2니까, 0일 때, 0이면 여기가 y축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0일 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지금 되죠?
그 다음에 2일 때 2죠. 그렇죠? 2일 때 2니까 여기겠지? 이렇게 두 점을 찍으면 되겠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지? 올라가지? 내려가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려주면 훨씬 더 분석하기가 좋죠? 그렇죠? 습관을 이렇게 들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0일 때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2일 때 2죠. 이렇게. 자, 그래프 항상 이렇게 F'X와 fx를 같이 그려줘. 시험 문제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프가 나올 때. 선생님 보고 시험 문제 내가면 같이 냅니다. F'X하고 fx하고 같이 내. 그래서 F'X를 가지고 fx를 분석하고 fx를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 문제를 내요. 자, 2번 봅시다.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자, 이거는 묶으면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묶이죠.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몇 가지 되셨죠? 자, F'X가 3차 함수인데 하나가 중분이죠. 그렇죠. 0하고 3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0이라고 하고 y축. 그다음 1, 2, 3. 여기도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 가죠? 그리고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거야. 3차 함수인데. 그럼 0일 때 0을 지나겠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여기까지 얘가? 이게 이제 y는 에코 프라임 x의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두 점은 찍어줘야 돼. F0은.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F3은. 극대극소 값은 찍어줘야 됩니다. 그치? 구해놓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1에다가 3 집어넣으면 27에서 4니까 108이지. 플러스 1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그럼 19에서 27, 24죠? 그렇죠? 24. 자, 이거 그려라. 자, Y축이 여기 있으니까, Y축. 24니까 좀 밑으로 해서, 이게 X축. 원점. 0일 때 마이너스 3, 여기죠. 3일 때 24, 3일 때 24.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겼겠지? 괜찮죠? 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F'X하고 fx하고 같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비례관계가 또 있어. 3차함수, 4차함수의 비례관계가 또 있는데, 3차함수, 4차함수는 비례관계만 이용해도 금방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례관계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한 다음에 설명해 줄게. 다음 함수는 이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그래프가 점근선을 갖지 않으므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이건 1에서 중근이라는 얘기지. 1에서 중근이면
fx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중근이니까 여기 플러스 플러스 그렇지?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과 극값을 가질 조건. 극대극소가 두 개면 극값도 두 개란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f 프라임 x가 중분이야. 그럼 부호가 안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부호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3차함수가. 자, 이것도 그럼 여기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가파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거지. 평행한 게 없다는 거다. 가파르다는 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여기가 f 프라임이 0이고 여기는 f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내용이 이거야. 자, 요거는 어떻게 해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배운 걸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3차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2차함수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이 두 개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뭐에? f 프라임 x가 0일 때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판별식으로 풀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죠? 3참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3참수가 올라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0이 되는 값이 없는 거지. f 프라임 x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차 방정 f 프라임 x가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거는 중근을 갖는 경우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극값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때가 0보다 크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리를 하면. 이해가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을 이렇게 써라.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을 이렇게 써서 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f 프라임 x의 판별식. 괜찮지? 그래서 판별식을 저렇게 푸는 거 외우시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세요. 판별식을. 그럼 이제 fx가 미지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미지수가 나오고 극값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극값을 갖지 않을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판별식을 써서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극값은 미분을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가하면서 극대극소는 전부 다 f 프라임 x를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지? fx일까 f 프라임 x일까 또 고민하면 안 돼. 증가하면서 극대극소는 전부 다 f 프라임 x를 가지고 합니다. 4차함수야. 개형도 이미 다 배웠고 자, f 프라임 x는 0이, f 프라임 x가 이제 4차니까 미분하면 3차겠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지면 극대극소가 세 개죠? 그렇죠? 극대극소가 극소값이 두 개, 극대값이 하나, 세 개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3차 함수가 여기가 중근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중근을 가질 수 있어. 그럼 fx는 3중근이 됐지. f 프라임 x가 중근이니까. 그렇죠? 3중근일 거야.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뀌지 않죠. 증가하다가 또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가 중근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중근이면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중근이라는 얘기는 fx는 3중근이라는 얘기잖아.
3 하나 떨어지고 중근이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지수가 떨어지고. 그럼 여기가 3중근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이렇게 돼. 자, 밑에 거. F 프라임 X가 3중근을 가져요. 여기가 3중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3중근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죠. 그럼 이렇게 되지. 이게 4차함수잖아. 4차함수인데 그럼 여기는 완전 4제곱일 거 아니야. 이게 세제곱이면 이거 완전 4제곱이겠지? 상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 그치? 그래서 완전 4제곱꼴은 이렇게 생겼다. 미분하면 완전 세제곱꼴이. 이해가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자, 이게 3차함수인데, 3차함수가 근이 하나야. 근이 하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는 다 플러스라는 얘기죠.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 여기서만 부 하나가 딱 바뀌어. 어쨌든 하나는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4차함수는 무조건 최고차이 양수면 극소값 하나는 무조건 갖는다. 알겠지? 극소값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어디가 되든 실근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또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또 프라임 x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약간 쉬워졌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자 4차함수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4차함수의 최고차이 양수면 W자 0이거나 또는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기거나 넷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지. 괜찮지? 대형이 저렇게 4개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얘기야. 대형적 개형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이 말은 최고차이 양수인데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죠? 극대값을 갖는 게. 그렇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졌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극대값이 없죠? 극대값 있는 건 이거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극대극수가 3개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렇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값이 3개다. 이해가죠?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극값이 3개란 얘기를 하고 있다.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오른쪽 3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F'X가 0이 되는 값이 3차가 중근을 갖거나 모두 허근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F'X가 중근을 가질 때고 이거는 다 허근을 가질 거야. 그렇죠? 다시 위로 가볼까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최고차이 음수니까 N자형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거나, 올라가다가 이렇게 생기거나,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넷 중에 하나야. 괜찮지? 4차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넷 중에 하나다. 자, 이거는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극값이 3개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 나오면 F'X가 0이 되는 값이 3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극소값 이거는 극소값을 갖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중근일 때, f 프라임 x가 중근일 때는 이거고, 허근일 때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괜찮죠? 이렇게 그래. 자, 극값을 가질 조건. 자, 아까 얘기했죠?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그러면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져야 된다. 현대식으로 풀 수 있다.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거는 fx가 극값을 갖는다. 그 말은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의 현대식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그냥 떠올라야 돼. 알겠지? 그냥 떠올라야 되니까. 자,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사차함수가 최고창이 양수니까 W자형인데 극대값을 가지려면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그렇게 해서 풀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f 프라임 x는 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죠. 이거의 판별식을 쓰면 짝수니까 4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죠. b 다시 제곱 그럼 a 제곱이지.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9죠. 이해 가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바깥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바깥범위죠. 뭐의 바깥범위? 두 근의 바깥범위, 부등식. 그래서 A의 범위 구하고. 자, 2번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ax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은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극대극소값이죠. 그렇죠? 극소값이 두 개, 극대값이 하나겠지.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거 뭘로 묶어? 4x로 묶어야죠. 이렇게.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져야 되니까 이거에 한 가씩 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조건이 있죠?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렇죠? x가 0이면 A도 0이 돼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판별식에서 A가 0일 때를, 아니,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일 때를 빼줘야 돼. 이렇게. 그쵸? X가 0이면 Y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0일 때를 빼줘야 됩니다. 자, 판별식 쓰면 D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죠? 이게 0보다 커야 돼. 8a는 넘어가면 9보다 작아야 돼. a는 8분의 9보다 작아야죠. 그런데 이 중에서 0은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x가 0이면 중국 여기 0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애 모순이지. 그래서 자 a는 어떻게 쓸까? a는 0보다 작다. a는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0을 빼면.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자 근에 대한 조건을 주어지면 극대극소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9-1번 하겠습니다.
보이나 풀었어? 극값을 갖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야 돼? 3차니까 2차가 서로 다른 두 분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판별식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얼마 나와? 영상 사진.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괜찮지? 수지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4차. 근데 왜 가까예요? 가까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분이 아니란 얘기는 중분일 때도 있고 두허분일 때도 두허분은 작다고 중분일 때는 0이다고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지? 다시 얘기하면 F'X가 2차니까 이렇게 두 분을 가지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이렇게 극값을 이렇게 갖는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근이면 이렇게 중근이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없잖아 극대값 그렇지? 올라가다가 0 됐다가 또 올라간다는 거지. 또는 이렇게 생기면 전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극값이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판별시키가 0보다 작거든. 됐지? 자 4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풀었어? 들러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크고 음, 0보다 작거나 음, 0보다 크다. 그렇지. 0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0을 빼줘야 돼. 괜찮습니까? 네. 자,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가진 조건. 어떤 문제요? 이제 부등식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가진 조건. 자, fx가 3차야. 요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말 뜻은 뭐야? F'X가 0이 되는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모두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극대극소값은 F'X가 0이 되는 값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알파, 베타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 아닐까? 맞아? 이 말이겠지?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오는 거지?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잖아.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이거 어떻게 풀지? 몰라요. 그거 그거. 근의 분리? 그렇지, 근의 분리, 근의 위치, 그걸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의 분리 쪽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 거야. 자, 우리 수학 상을 배울 때 근의 분리도 배웠고, 그 다음에 실근의 보호도 배웠죠. 그렇다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끄떡끄떡 되면 돼. 지금부터 알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근의 보호하고 근의 분리는 같이 외우세요. 알겠죠? 실근의 보호는 두 분이 모두 양이다. 두 분이 모두 음이다. 두 분의 보호가 다르다. 이 참수에서. 생각나지? 생각난다. 그래. 그래서 자 실근의 보호는 두 분이 모두 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X축일 때. 이게 알파 베타인데 여기에 0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두 분이 모두 양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쪽에 있을 때야. 첫 번째, 두 분이 모두 양이다. 그럴 때는 몇 가지를 봐준다? 세 가지를 봐준다. 외우셔야 됩니다.
실근의 부호가 나오면 두 분이 모두 양이다. 그러면 두 분의 합도 양이고 두 분의 곱도 양이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교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자, 2번. 두 분이 모두 음이다. 두 분이 모두 음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자, 두 분이 모두 음이니까, 자, x절편이 두 개인데, 0이 여기 있단 얘기야. 두 분이 모두 음이다, 이 말이죠. 두 분이 모두 음이다, 그럼 세 가지를 봐줘야 돼.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 음수겠죠. 두 분의 곱은 양수겠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교집합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같은 쪽이 아닐 때, 3번,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실근의 부호하고 근의 분리는 언제나 나와. 알겠지? 실근의 부호하고 근의 분리는 언제나 나오니까 이거 구하는 방법은 외워놔야 됩니다. 자, 언제나 판단을 할 때는 두 분이 같은 쪽에 있느냐, 같은 쪽이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야. 두 분이 둘 다 오른쪽에 있거나 둘 다 왼쪽에 있거나 두 분이 같은 쪽에 있으면 몇 개를 봐준다? 세 개를 봐준다. 알겠지? 그리고 뭐를 봐준다?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판별식 이렇게 세 개를 외우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니까 0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란 얘기야. 그럼 이거는 뭐만 봐주면 돼? 두 분의 곱만 봐주면 되지. 두 분의 합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분의 곱은 음수다. 이렇게 푸는 거죠. 두 분의 합을 결정하려면 양근이 큰지 음근이 큰지를 결정해 줘야 되지.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이 나올 때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두 분의 합은 양수겠지. 그렇죠? 같다. 그럼 0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 음근이 크다. 그럼 두 분의 합은 음수겠지. 추가적인 조건이 나오면 뭐도 할 수 있다? 합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죠. 항상 성립합니다. 판별식은 언제나 성립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판별식 B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위에 것만 해주면 된다고. 이게 뭐다? 실근의 보호야. 실근의 보호. 자, 실근의 보호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원점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둘 다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니, 그 다음에 양쪽에 위치가 다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실근의 보호는 기준점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고. 자, 근의 분리는 근의 분리는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고 임의의 점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하고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줘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풀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저거는 모두 양이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는 임의의 점이야, 기준점. 그래서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P보다 크니까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이게 알파, 베타야. P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자, 두 분이 모두가 있으면 같은 쪽에 있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있으면 두 분이 같은 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세 가지를 봐주는 거야. 이것도 모두가 있으니까 같은 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세 가지를 봐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봐주는데 봐주는 게 틀리죠. 실근일 때는 두 분이야, 두 분하고 판별식. 그 다음에 근해분일 때는 첫 번째가 기준점.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칭축,
그 다음 세 번째가 판별식 3개입니다. 근해 분리는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3개로 보는 거라 외우세요. 미적표에서도 또 나옵니다. 자, 기준점이니까 FP를 얘기하는 거죠. FP가 양수니 음수니 이런 얘기야. 이렇게 생겼으면 FP가 양수죠? 그렇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축이야. 그러면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로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그려놓고 공부를 하면 돼. 대칭축. 여기가 대칭축이죠?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면 대칭축도 P보다 크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도 P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되겠죠? 그리고 교집합해주란 얘기야. 세 가지를 봐준다. 자,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 P보다 작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야. 기준점.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판별식. 이렇게 됩니다. 자, 기준점. 보면 되죠? P일 때 양수죠. F, P일 때는 0보다 크다. 대칭축. 두 분이 P보다 작으니까 대칭축도 P보다 작겠죠. 이렇게. 판별식 두 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교집합해줍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야. 모두가 있으면 두 분이 같은 쪽에 있다는 얘기야. 두 분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두 분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아까 저거를 얘기하는 거죠. 두 분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P와 Q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 봐주는 겁니다. 모두가 있으면 같은 쪽에 있으면 세 가지를 봐줘라. 첫 번째가 외워야 돼. 기준점. 그다음 두 번째가 대칭축. 그다음 세 번째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기준점은 두 개죠. P일 때, Q일 때. F, P일 때도 양수다. F, Q일 때도 양수다.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찬가지야. 두 분이 기준점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도 P와 Q 사이에 있죠. 어디 갔지? P와 Q 사이에 있다. 판별식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분이 같은 쪽에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쪽에 있지 않는다. 네 번째. 모두가 없을 때는 뭐만 가지면 된다? 기준점만 가지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점만 가지면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두 분 있는데 여기가 P야.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기준점만 봐주는 거야. FP는 음수다. 기준점만 봐주면 돼.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몰라.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지. 그렇죠?
두 군이 알파, 델타가 P와 Q 사이에,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커. 그럼 대칭축이 가운데 있는 건데, 이 가운데가 P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판별식은 당연히 성립. 볼 필요 없는. 그러니까 기준점만 맞추면 돼. 이게 근해 분리야. 그래서 쭉 정리를 해서, 이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언제나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풀까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근해 분리다. 그리고 바로 풀어야 됩니다. 실근을 보고 같이 외우세요. 기준점이 원점이면 실근해보야. 그래서 두 번의 합, 두 번의 곱, 판별식. 기준점이 임의의 점이면 근해분리야. 그러면 근해분리는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세 가지 외우세요. 이렇게 봐줘야 돼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F'X를 구해서 F'X는 3 떨어지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죠. 이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두 번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두 번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존재한다. 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해 분리구나. 그러면 세 가지를 봐줘야 되겠구나. 두 번이 모두 같은 쪽이니까 첫 번째 F-2는 양수다. 그 다음에 F1도 양수다. 이렇게 기준점.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의 분의 대칭축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그 사이에 있는지 보면 되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 자,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D.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시 1 마이너스 A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저기 저 마이너스 1을 좀 좋아해요. 여기 대칭축. 이거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대칭축이. 저 F 마이너스는 0보다 크다가 F 프라임을 말하는 거죠. 아, 이거? 그치. F 프라임을 얘기하는 거야. 프라임 해줘. 그럼 집어 넣으면 4에서 마이너스 없어지네. A가 0보다 크다네. 그쵸?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A죠? 3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한 별씩은 넘어가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세 개의 공통범위 구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는 0보다 크다.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는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근데 답은 왜 1에 이유가 안 들어가요? 어디? 그 답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아, 그래? 그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아,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다니. 어디? 판별식에서. 판별식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니까 두 분이 서로 다른이라는 게 있어요. 균근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에서 0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가 돼요. 두근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가 1보다 작다야, 1보다 작. 그래서 여기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서로 다른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 두근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극대극소가. 그렇죠? 그래서 두근이 달라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가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이라는 게 포함됐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2번은 요거 보면, x는 한 근은 알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베타는 1보다 크죠? 두 근이 같은 쪽에 있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근의 분리해서 이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두 근이 같은 쪽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야.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어차피 f'x가 2차니까, 자, 2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한 건 알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1 사이에 있어. 그리고 하나는 1보다 크다. 베타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두 분이 같은 쪽에 있는 게 아니죠? 같은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기준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양수다. 이렇게 F1은 여기가 1이죠. 1은 음수죠. 이렇게 두 개만 봐주는 거.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이것도 F 프라임이라고 해야죠. F 프라임. 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제곱이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0보다 크다. F1은 F 프라임 1은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지. 또 하나는 자 이게 0보다 작다죠.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지. 예. a 2라고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 a 2라고 3, 마이너스 플러스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해줘야 됩니다. 부정식이니까 언제나 수직선상에 그려라. 하나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는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공통점이 뭐이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답이겠지. 근의 분리로 풀어야 돼.
중에 동영상 쭉 한번 보고 정리 한번 하셔서 꼭 외우세요.